반갑습니다. 머니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이제 쇼핑몰 트렌드 분석 첫 번째 시간 스마트 스토어 필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온라인 커머스 5가지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스마트 스토어 필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짚고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요즘 올해는 이런 게 유행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머니 컨텐츠는 실전에서도 반드시 쓰이는 실전 마케터들의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필수 시대라고 했는데 왜 스마트 스토어가 뜨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왜 해야 되며 또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스마트 스토어죠. 자,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애증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기존의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11번가나 다양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고 이런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 괴물의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괴물의 등에 어떻게 하면 잘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셨던 분들은 아니 왜 이렇게 경쟁자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대체 이 공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자, 스마트 스토어는 뭐가 다른가? 스마트 스토어는 뭐가 이때까지 오픈마켓과 혹은 쿠팡이나 이런 데랑 뭐가 다른 것인가? 쇼핑은 뭐가 다른 것인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커머스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의 핵심이란 게 커뮤니케이션과 커머스다. 이게 합쳐져 있다. 그래서 강력한 거다 라고 전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 이 얘기는 뭐냐, 기존의 쿠팡, 티몬, 위메프,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지구, 우리는 2000년대부터 수많은 쇼핑몰 플랫폼들과 수많은 경쟁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왜 스마트 스토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엄청난 양의 매출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냐,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기존의 플랫폼들은 쇼핑이었어요. 그냥 쇼핑을 위한 공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점하는 상인들을 뭐라고 했냐, 입점하는 상인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입점해서 빨리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빠른 결제, 빠른 검색, 빠른 카테고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저가에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이들의 주요 매출에 쿠팡은 좀 다르지만 이 플랫폼들의 주요 수익은 뭐였을까요? 수수료였습니다. 수수료. 자, 수수료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페이지는 짧아야 되고 상품은 잘 보여야 되고 가격은 최저가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네이버는 뭐가 다를까요? 네이버 쇼핑 뭐가 다를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잡고 있는 네이버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던지고 그걸 쇼핑으로 연결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겁니다. 티몬, 위메프 이런 사이트들 특징이 뭐죠? 다 길이 제한이 있어요. 짧아야 돼. 몇만 픽셀 이내야. 왜? 트래픽 나가잖아. 난 너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트래픽을 먹으면 우리의 이익에 아주 해를 미쳐. 특히 우리한테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놀러 온 사람들 아니죠.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조명 살 거야, 내가 못한 게 살 거야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객의 목적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뚜렷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최저가랑 길지 않은 상세 페이지만 보여줘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됐다면 네이버는 다릅니다. 네이버는 이 플랫폼의 가장 성격을 딱 보여주는 게 길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면은 어떻게 상품 등록하라고 해요? 블로그식으로 등록하라고 추천하죠. 그래야 노출도 잘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걸 보셔야 돼요. 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할까? 왜? 네이버 쇼핑은 이 스마트 스토어를 철저하게 이야기거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고객한테 어차피 네이버라는 게 사람들이 심심해서 들어오고 항상 발경화면에 켜있고 내가 첫 번째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네이버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쇼핑을 이야기거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야기거리가 많은, 자연스러운,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고객들이 충분히 이 쇼핑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그게 통한 겁니다. 자, 단지 네이버가 그냥 쇼핑을 해서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쇼핑이란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에도 있고 줌이란 데도 있고, 네이버도 쇼핑을 했지만 지금처럼 매출액이 끌어오르진 않았다. 왜? 네이버가 쇼핑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자, 약간 정의를 합시다. 네이버 쇼핑은 무엇이냐? 네이버 쇼핑은 여러분 상품을 이야기로 봅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상품을 즉 컨텐츠로 봐요. 그래서 이 네이버는 제2의 지식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식인 아시죠? 옛날에 다음이 1등 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지식인으로 완전히 대세를 짚죠. 지식인 어떤 거죠? 고객들이 질문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지식인이 답변을 해주고, 그게 또 컨텐츠화가 되고, 그렇게 질문과 답변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게 또 엄청난 사전의 백과사전이 되죠. 네이버는 제2의 지식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뭘로? 상품으로. 자, 무슨 얘기냐? 네이버가 길이 제한을 없앴어. 그래서 그리고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어해. 지금 뭐냐? 상품을 이야기로 보고 있고 컨텐츠로 보고 있어요. 남들은 상품이 그냥 수수료 따먹기라면 여기는 이야기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많은 이야기꾼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너나 할 것 없이 창업시키는 거죠. 너도 여기 들어와봐. 여기 잘 된다. 너도 한번 들어봐. 그래서 뭐 하죠?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같은 거 운영합니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강사인 저도 거기에 속해 있듯이 다 무료예요. 이런 혜자스러운 교육 업체가 어딨어. 내노라는 강사들한테 많은 강의비를 주고, 또 그걸 무료로 풀고 전국 각지에 엄청난 월세를 내면서 강남 역삼, 종로, 홍대, 부산, 광주까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료 창업 서비스를 합니다. 네이버가 뭐가 남는다고? 아니에요. 네이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꾼이 있어야 돼. 왜? 나는 상품을 이야기로 봤잖아.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이야기꾼이 많고 또 후기가 많아. 후기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이버는 후기를 남기려고 엄청나게 동렬하죠. 어느 정도 동렬하냐? 자기가 내는 수수료의 대부분, 네이버가 받는 수수료, 네이버 수수료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 수수료의 많은 부분을 떼서 후기를 남기게끔 엄청나게 동렬합니다. MPA 적립금 막 주죠. 후기 남기면 더 주죠. 그래서 꼭 후기를 남기게 돼 있고, 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가장 많은 마켓이 네이버 쇼핑 안에 있길 원해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이브 방송도 있었으면 좋겠고, 백화점도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고, 디자이너 전문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오픈마켓이 아니라 다양한 세상이 네이버 쇼핑 안으로 들어와. 즉 네이버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나라 오프라인에 펼쳐져 있는 아울렛, 백화점, 구멍가게, 골목식당 다 들어오길 원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처럼 그냥 시장 가판대가 아니라 그들만의 세상으로 다 구축되어 있는 영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네이버 쇼핑은 이 네 가지를 아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이버가 왜 경쟁력이 있고, 왜 다르고, 왜 성장을 했고, 또 나는 어떻게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기사를 찾아보면 다 성장밖에 없어요. 다 성장했다, 몇 퍼센트 성장할 것이다, 앞으로도 어떻게 성장할 것 같다. 야, 완전 장밋빛이죠. 국내 최대의 거래액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황병서 기자님 쓰신 거, 1월 7일날 쓰신 건데, 자, 28조 원에서 올해 3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10조씩 더 성장하는 커머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엄청난 성장 가속도를 부르게. 그러면서 또 뭘 하느냐? 자, 네이버는 이제 약점을 메우려고 합니다. 네이버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쿠팡이겠죠. 쿠팡인데, 자, 쿠팡의 장점이 뭐죠? 쿠팡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배송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락인 효과를 끄집어내고 있죠. 아마존하고 똑같죠. 아마존 멤버십처럼 쿠팡도 멤버십이 있고, 또 결제도 엄청 편하게 쿠팡페이 같은 거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네이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CJ 대한통운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 온라인 커머스들은 배송자가 있고, 그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처에서 택배로 보내고, 택배에서 이제
물류로 보내고 물류에서 다시 택배원으로 보내고 택배원들이 이렇게 배송을 하기 때문에 쿠팡보다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풀필먼트는 쿠팡 센터 같은 겁니다. 무슨 로켓 센터 아시죠? 쿠팡이 매입을 다 해놓고 거기서 곧바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실제로 LG 생활공간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고, 현재 네이버가 200개 정도 되는 사이트들을 이제 업체들을 선정해서 브랜드 사이트를 또 따로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그 업체는 장기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갈 거예요. 또 뭐 하죠? 또 락인. 네이버 멤버십 아시죠? 네이버 멤버십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웹툰도 할인되고 네이버 페이 5% 포인트도 주고 적립도 세고, 이게 뭐냐? 락인이에요. 자, 가둬놓는 겁니다, 고객을. 이런 것처럼 쿠팡을 대응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만 대응하느냐? 아니에요. 기존의 커머스 업계들 있잖아요. 오픈마켓은 그냥 내가 네이버 쇼핑 안에 다 이렇게 싹싹싹 끌어 담았잖아요. 근데 또 뭐가 났죠? 카페이사 같은 쇼핑몰들, 이것도 대항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뭐 큰 사이트들 만들었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위화감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온라인에서 OR을 한번 검색해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인데 뭔가 좀 달라요. 좀 다르죠. 메인 배너도 이렇게 돌고, 이거 뭐 홈쇼핑 아니야 진짜? 이거 사이트인데,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 이제 브랜드, 좀 있어 보여야 되는 브랜드도 나한테 와,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제가 속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처럼 무료 강의 플랫폼들을 다 쓸어 담았어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이길 만한 업체가 거의 없지 않을까. 거의 막 블랙홀처럼 흡수를 하거든요. 엄청난 수의 강의가 쏟아지고 엄청난 퀄리티의 강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또 그만한 유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합니다. 왜? 이것 때문이죠. 네이버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보는 눈이 좀 다르다, 이런 겁니다. 상품을 컨텐츠, 즉 이야기로 본다.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남기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장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지식인처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고, 그래서 뭘 한다? 가장 많은 이야기꾼을 모은다. 창업 막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스토어 만들어줘가지고 뭐 큰 업체들 막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꾼들을 많이 모은다. 그러면 이야기꾼들이 많으니까 재밌잖아. 재밌고, 또 그걸 한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게 만든다. 그래서 네이버는 공정한 후기가 가장 많은 곳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곧바로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형태의 쇼핑들을, 마켓들을 네이버 안에 모으고 있다. 예, 무섭죠. 이게 돈다. 그래, 제2의 지식인, 쇼핑에 대한 제2의 지식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네이버의 궁극적인 꿈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입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거대한 공룡,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은 이 공룡, 어떻게 하면 잘 타고 갈 것이냐,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아까 나왔던 이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곧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네이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라인 볼게요. 기존에 이런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 인바디라고 하는 회사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인바디, 옛날에는 이런 상세 페이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인바디입니다. 239,000원이고요 체중계예요. 체중 잘 재주고 블루투스 연결해주고 끝. 이게 상세 페이지의 끝이었어요. 왜? 그전에는 그냥 고객들이 인바디를 알고 쇼핑을 시작했고, 그래서 뭐 11번가 뭐 아니면 옥션 이런 데서는 인바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바디 최저가만 보여주면 쇼핑이 끝나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네이버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네이버는 이제 길이 제한이 풀어지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커머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239,000원짜리 인바디 다이얼 W, 닌텐도 스위치 받자, 국내 유일 인바디 채용기 인바디 다이얼.
전신 인바디 체중계. 쭉 보면은 페이지 자체가 길죠. 내 대표님도 나오고, 자기 자랑도 열심히 하고요. 8개 센서가 모두 정확하고, 4세대 체중계고, 하체만 측정하는 전신 다 측정하는 인바디 찾으세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습관 만들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즉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하게끔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통 이미지지만 블로그 형태로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징이 뭐다? 이야기다. 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잘 하시려면 이야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전에 오픈마켓이나 큰 대기업 MD들, 그러니까 중견기업 MD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오픈마켓에 좀 많이 파시던 분들은 스마트스토어에 적응을 못해. 왜? 기존에 알고던 방식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야 돼? 왜 이렇게 구구절절해? 근데 얘네가 잘 나가.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야기가 많아야 됩니다. 이야기가 많아야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생각보다 고가 제품이 잘 나가요. 생각보다. 물론 고가라고 하면 100만원, 120만원 이런 게 아니라, 꽤 비싼데? 하는 게 생각보다 잘 나가. 왜요? 이야기만 잘하면. 근데, 기존의 플랫폼들하고 다른 거는 옛날에는 플랫폼들이 좀 줄여라, 최저가로 해라, 아니면 뭐 그랬다면 네이버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 이야기가 많아야 고객들이 계속 네이버 쇼핑을 찾아올 거니까. 자, 얘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또 다른 업체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 전통 돌상 대여, 돌상 아시죠? 그러니까 돌상, 아이 돌 딱 잔치할 때 돌상 같은 거 살 수는 없고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굉장히 그냥 돌상 하나, 1, 케이스 2, 뭐 옵션 하나, 둘, 셋, 넷 다 빌려가세요. 끝!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절대 안 팔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돌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 35,000원에 지금 대여를 하고 계신 분인데, 리뷰수가 4,346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돌상이라고 하면 그냥 뭐 보여줄 게 없잖아. 그냥 돌상 딱 DP돼 있고 추가 상품 보여주면 끝. 기존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기 뭐 대여 마감 안내입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 형태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했고. 자, 볼까요? 돌상 한눈에 보기. 한눈에도 보여줘. 그럼 여기서 옛날에 끝났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 디테일한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주목하셔야 돼. 디테일한 사진. 가까이에서 굳이 찍습니다. 왜 이렇게 찍을까? 옛날에 이렇게 안 해도 됐거든요. 왜? 이렇게 하니까 팔리더라는 거죠. 고객들이 이거 예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예쁘겠는걸 하면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그걸 흐뭇하게 보고 있다. 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풍부하게 적으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팔려. 왜? 그걸 네이버가 유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이버 대표님도 전 잘 모르고,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가 많아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돌아갈게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핵심, 아까 전에 그래 상품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뭐였죠? 가장 많은 이야기꾼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목적은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꾼들이 많아야 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럴 걸 원하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뭘까요? 핵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되게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기존에는 상품 예쁘고 가격 싸고 이러면 잘 나가는데 네이버에서는 그런 잘 안 나가. 내가 나오면 잘 나가요. 왜? 이야기꾼이 나오면 잘 나가.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렇게 팔아야 되죠. 김권태님의 전라도 포기김치, 김장김치 이렇게 팔아야 돼. 김권태 씨가 나와야 돼. 김권태 씨가. 이러면 잘 팔립니다. 왜? 이야기꾼이 나와야 이야기가 생명력을 갖잖아요. 그냥 전라도 포기김치, 김장김치입니다, 푸드공작소에서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김권태 씨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있다. 전라도에서 아주 김치 잘 만들고 유명하고. 그래서 김권태 씨의 직접 김치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소금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리뷰수가 5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잘 팔려요. 그러면 종갓집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난 포도공작소예요, 김치예요 이러면 종갓집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네이버는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또 이야기꾼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건태 씨라는 사람이 나온 순간 이야기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죠. 실제로 오홀리브라고 하는 액자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액자 테이블도 언제 떡상을 하게 됐느냐, 이 가족 사진 나오고 나서 떡상이 하게 나왔어요. 이 가족 사진 나오고 나서 떡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어느 정도냐면, 액자 테이블 검색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액자 테이블 검색하시면 브랜드 첫 번째 오홀리브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이시죠?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짜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지우고, 브랜드 첫 번째 오홀리브가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마켓비, 이케아. 예, 마켓비보다 이케아보다 오홀리브가 먼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 이것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같이 액자 테이블 팔아도 이 업체는 생명력이 생긴 거야. 그래서 스마트스토어는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우리 브랜드를 인간성 있게 느껴지게 하면 잘 팔려요. 이 점을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잘 팔리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펼쳐진 게 뭐냐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입니다. 자, 네이버 쇼핑 라이브란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홈쇼핑 시장 뺏으려고? 그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야기꾼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꾼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애들이 저 사람 너무 재밌더라, 저 사람 정말 잘 팔더라, 딱 좋아 정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만들어내는 게 네이버 쇼핑의 목적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재밌어서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서만 쇼핑할 거잖아. 왜? 네이버는 쇼핑을 장악하고 싶은 야망이 있기 때문에. 즉 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튀어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나 네이버 라이브에서. 이해가 되시죠? 즉 네이버 라이브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상품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알리는 데가 핵심이 되는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재밌게 만들고 내가 설명한 것들을 믿게 만들고 신뢰감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지, 상품을 잘 파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핵심 세 번째 뭐죠? 가장 많은 공정한 후기입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후기를 만드는데 목숨을 겁니다. 왜? 자기의 수수료에 아주 많은 부분을 후기 적립금을 막 뿌려요. 제가 생각할 때 네이버 쇼핑은요, 수수료 장사에서 남는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왜? 근데 네이버는 광고 수익도 있고 다양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볼 때는 후기에 몰빵하는 것 같아요. 왜? 후기를 가장 많이 달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후기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쌓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런 걸 하죠. 잘 파는 업체의 특징은 뭐냐면 후기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핸드폰 케이스 1등 하는 업체에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후기에 네이버 쇼핑은 후기를 많이 달게 하는 것들을 당연히 좋아할 거고, 그리고 고객들도 그 후기를 보러 들어올 거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후기를 엄청 많이 쌓는 거죠. 계속 자극시켜서. 그래서 이런 일도 서슴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서슴지 않아야 되냐? 내가 쇼핑몰을 잘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내 쇼핑몰에도 후기 남기게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세요. 구매하신 다음에 거기 후기 남기면 더블 혜택을 드려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왜? 후기가 많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기를 남기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럼 후기만 남기게 하는 게 전부냐? 그게 아니죠. 후기조차도 컨텐츠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돌상 보여드렸잖아요. 돌상, 아까 전에 업체가 1위는 아니고 이 업체가 1위인데, 이 업체는요, 고객들의 후기를 철저하게 컨텐츠로 씁니다. 어떻게? 보시면 여기는 소문난 돌상이라는 업체고, 아까 전에 4,000개 있었던 업체, 여기 6,500개가 있어요. 자, 6,500개가 있습니다. 일단 리뷰수부터 약간 든든하게 보이죠. 스마트스토어는 리뷰수가 없으면 못 팔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내가 마진 안 남긴다 싶을 정도, 혹은 적자를 본다고 할 정도까지 후기에 투자를 하셔야지 살아남습니다. 자, 이 업체는 근데 후기를 어떻게 쓰냐? 좀 특이하게 쓰죠? 후기를 상단에 쫙 배치합니다.
이게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구절절하게 또 설명을 하게 되죠. 이 업체가 괜히 1등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후기 개수와 후기 양, 이런 캡처 번호이, 즉 이게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품만,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상품 잘 노출하고 가격 잘 보이고 결제 뭐 잘하게 하고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대할 땐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후기를 쌓으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목숨을 걸고 쌓은 후기를 또 컨텐츠화 시켜야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야지만 여기에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핵심 네 번째 뭘까요? 가장 많은 마켓입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야망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마켓을 다 담고 싶은 거야. 골목식당, 백화점, 아울렛, 라이브 방송, 홈쇼핑까지 싹 담고 싶어요. 그것들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죠. 백화점 윈도우, 아울렛 윈도우, 스타일 윈도우, 디자이너 윈도우, 뷰티 윈도우, 럭셔리 윈도우, 리빙 윈도우, 푸드 윈도우, 장보기, 키즈 윈도우, 패드 윈도우, 플레이 윈도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헷갈려 죽겠어요. 디자이너에 들어가는 거, 리빙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냥 스마트 만들면 되는 거. 헷갈려 죽겠는데 이걸 계속 만들어. 왜 그럴까? 네이버 쇼핑은 이 공간을 일종의 지구라고 보는 겁니다. 지구엔 그냥 쇼핑하러 그냥 딱 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양한 공간들을 체험시켜 보고 싶고, 실제로 클릭할 때마다 각 레이아웃이 다 다르죠. 물론 지금 완벽하게 차별화된 레이아웃을 따로따로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그렇게 갈 것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 우리한테 좋은 걸까? 아니죠.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있을 만한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마케터 분들에게는 내가 관리해야 될 채널이 계속 늘어나고, 채널이 늘어나면서 내가 기존에 유지했던 채널이 신규 채널, 즉 베타 같은데, 라이브 같은데 밀리기도 하고 해서 결국 안정성도 없어지고 결국 내가 관리해야 될 채널들이 늘어난다는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상세 페이지 딱 올려놓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대응할 건 대응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마켓을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기존에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셨으면 스마트 스토어에는 미끼 제품하고 초급자용이나 아니면 베트 제품만 보내서 여기에 후기를 몰빵하게 만드는 거죠. 즉, 가구업체 같은 경우는 제일 싼 쇼파를 보내놓고 쇼핑몰에서 쇼핑몰 고객한테 되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스마트 스토어 가서 사세요. 그러면 얼마 더 할인해 줄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사서 후기 여기도 남기고 쇼핑몰에 또 후기 남기면 또 더블 할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전략적으로 광고판으로 써야 되는 거죠. 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스마트 스토어는 후기가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애들을 계속 홍보를 알아서 해줄 거잖아요. 내가 안 해도.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스마트 스토어는 아주 빠른 결제창이 될 수 있어요. 창업도 쉽고 순식간에 홍보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클라우드 펀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클라우드 펀딩 하고 나면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에서 했었던 되게 히트했었던 그 내용이나 후기들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죠. 왜? 클라우드 펀딩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클라우드 펀딩도 결국 이야기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이야기예요. 둘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상시 판매를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고 클라우드 펀딩의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더 큰 이야기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선하시면 더블 효과가 날 수 있겠죠. 자,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필수 시대. 발음도 이제 어렵는데 스마트 스토어 필수 시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즉 상품이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꾼을 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후기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마켓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네 가지만 알면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기존의 오픈마켓과 쇼핑몰과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머니 컨텐츠 조얼이었습니다. 혹시 머니 컨텐츠는 올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과 전문적인 얘기들로 일종의 콘텐츠 라이브 시대를 만들 겁니다. 즉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